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집을 고민하다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매매나 전세는 형편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빌라를 매수하자니 황금성이 떨어진다며 주변에서 만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의 전세로 사는 건 주위에서 기를 쓰고 말립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서명만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고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했다 라면서 A와 B씨에게 각각 50만 원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입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및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광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불법 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 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 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집을 고민하다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매매나 전세는 형편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빌라를 매수하자니 황금성이 떨어진다며 주변에서 만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의 전세로 사는 건 버선발로 쫓아가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신축 빌라란 갭투자자들의 놀이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축 빌라가 지어진 모습을 보면 신혼부부들이 혹하기 쉽습니다. 외관은 멀끔하고 평면 설계 등 실내 구조도 새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생각보다 만만한 편입니다. 대부분 전세 대출을 끌어오는 걸 감안하면 자비로 충당하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사실 신축 빌라는 세입자를 제외한 모두가 한패입니다. 빌라를 지은 건설사나 시행사, 계약을 맺어준 중개업소, 집주인까지 모두가 한편입니다. 이들의 수상한 동맹은 분양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아파트는 착공 시점에 맞춰 분양하는 선분양이 일반적이지만 빌라는 반대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두고 수분양자를 구하는 후분양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중개업소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아직 누가 분양받을지조차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입자부터 물어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세 세팅 가격이 높을수록 분양이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분양 가격이 2억 원짜리 빌라라면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짜리인 것처럼 속여 전세입자를 1억 9천만 원에 맞춥니다. 실제로는 차액이 1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는 이 상황에서 수분양자를 맞춥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받으며 내야 할 돈은 1천만 원뿐. 자연스럽게 갭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무피 투자나 풀피 투자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세입자의 집이고 수분양자는 서류상 소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중개업소의 현란한 드립을 덕분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는 빌라 한 채를 분양할 때마다 두둑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물론 그 돈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자신 빼고 모두 한 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취재했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사례 가운데는 신축 빌라를 활용한 뒤통수가 적지 않았던 편입니다.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자금 조달력이 커지자 투자 수법 또한 이를 교묘하게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전세 대출 한도 또한 부풀려서 당겨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에 투자하는 이들은 한두 채에 그치지 않고 수십, 수백 채까지 규모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의 등락폭이 아파트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들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든든한 것도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용하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보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일단 보증사가 돈을 돌려준 뒤 집주인과 법리적으로 다툽니다. 임대 사업자들에게 의무 적용되는 등 꾸준히 제도가 확대돼 왔으나 빌라 등 가격이 불확실하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집에 대해선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이 어렵고 퇴거할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지가 없어 빌라 전세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세금으로 분양 투자했으면 대출받아서 갚던지 집을 헐값에 팔던지 두 손에 떡을 다 먹을래. 보증금 받은 거 어디다 썼길래 지금 돈 없다고 난리냐? 도대체 뭔 생각으로 14억 받아서 어디다 쓰고 없다고 배째라니. 왜 그 전세로 받은 돈이 그대로 없냐고요? 본인들 욕심에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한 거 아닙니까? 전세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던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던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공인중개사 말 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함. 피해액의 30에서 50% 정도는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연대해서 책임을 물게 하는 법률 규정이 절실해 보인다. 전세는 이제야 제 가격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함. 사기친 대상과 피해 금액으로 수혜를 받은 주변인도 모두 배상 책임을 지도록 만들지 않는 한 본인은 사기치고 제3자인 가족은 떵떵거리며 사는 요지경은 유지된다.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벌금과 징역형을 중하게 하라. 전세금 재산 몰수해서라도 돌려줘야지.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늘 옳습니다. 빨리 시행하여 주시고 소중한 전 재산을 가로채려는 악마들을 퇴출시켜주세요. 빨리 부동산 거품이 빠져서 미래 세대가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올려서 건강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실거주자들의 매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던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 끼고 대출 당겨서 갭 투자들 했기 때문에 거품이 생겼던 거군요. 공급 부족과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거라고 아가리 털던 자칭 전문가들과 기레기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 제도의 존속 자체에 대해 다시 깊이 논의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음. 아무래도 너무 좀 건전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모델이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